이재명 후보가 89.77%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입니다. 국민 통합의 책임을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90%에 육박한 득표율은 삼김 시대에도 없었습니다. 조선노동당에서 볼 수 있는 득표율입니다. 경선이 아니라 총통 추대식입니다. 보신 것처럼 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89.77%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득표율인데요. 과거에 78%를 얻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83%를 얻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선 득표율을 훌쩍 넘어선 수치입니다. 자, 이른바 이재명 대세론을 입증했다라는 평가와 함께 앞서 들으신 것처럼 북한의 조선노동당 투표냐라는 국민의힘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의 이재명 후보의 첫 번째 일정은 오늘 오전 현충원 방문이었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놓고 현실적 정쟁에 빠졌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는 현실이고 민생을 개선하는 게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몫이기 때문에 오늘의 저의 이런 우리 민주당 지도부의 이 행보 때문에 의구심을 갖거나 서운하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만 갖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제는 다 묻어두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국민 통합이고 국민의 에너지를 색깔과 차이를 넘어 다 한데 모아서 희망적인 미래 세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자, 어제 수락 연설에서도 그렇고 오늘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는요, 통합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지난 대선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를 한 것도 국민 통합의 일환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은 지난 대선 때와 달라진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 참배에서 눈에 띄는 점인데요. 바로 과거에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의 묘역을 방문한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단은 전직 대통령 묘역을 지난 대선 때처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까지 쭉 한 것, 이건 통합을 강조한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어제 이제 후보 수락 연설에서 통합이라는 단어를 한 14번 정도 외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현충원 참배 속에서 과거의 민주당 후보들을 보면은 바로 직전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보면 그때 그 당내에서 워낙에 이승만 전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많아서 그날 못했어요. 그랬죠. 예, 그리고 그것을 정쟁화시켰고 어찌 보면은 굉장히 큰 이념화시켰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말에 이어서 저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앵커께서 중도 확장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괜찮은 행보다라고 평가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박태준 전 총리의 묘역 참배,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그 이례적이었고 오늘 원래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그 현충원 그 전직 대통령들 묘역을 차례로 참배하러 가는 과정들 속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즉흥적으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박태준 전 그 총리의 묘역이 있는데 여기도 잠깐 들렸다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제 DJP 연합의 어떤 3파 역할을 했었었는데 2000년 대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호남 중심의 김대중 대통령의 새천년 민주당과 김종필 전 총리 중심의 이 자민련이 연합했기 때문에 새롭게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이었고,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 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통합, 국민 통합을 강조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이런 행보로 읽힐 수 있는 그런 행보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존의 통합을 강조했던 의미에 얹어서 과거의 DJP 연합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행보가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을 해주신 건데요. 자, 어제도 오늘도 통합을 강조한 이재명 후보,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보수에서는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고, 중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정말로 알 수 없는 게요, 중도층의 마음이 어디에 손을 들어줄까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 중도와 보수에서 얼마만큼의 표심을 끌어당기느냐, 이게 이번에 당선 여부를 결정짓는 부분이라고 아마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0.7%포인트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0.7%포인트가 바로 중도표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89%, 90%에 육박하는 지지율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자신의 어떤 지지율, 그러니까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등에 업고, 사실 우파,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그런 보수 쪽의 정책이라든지 보수 쪽의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공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네. 박근혜 전 후보를 보시죠. 박근혜 후보도 83%의 지지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그 지지를 등에 업고 경제 민주화 공약을 냈습니다. 그래서 진보 쪽 그 유권자나 중도 쪽 유권자를 공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진보 쪽에 어떤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중도를 겨냥한 뭔가 좀 더 확실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약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이 후보로 확정된 결과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의 결집은 이제 완료가 됐다. 모든 게 확인이 됐다. 이제 남은 건 중도 넘어서서 보수의 표심까지 얼마나 끌어오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경선이었어요. 아무리 지금 결집이 완료됐다 치더라도 당일 투표장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표율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민주당이 호남의 민심에 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감지를 했어요. 자, 이런 호남의 지지를 얼마만큼 더 끝까지 끌어올리느냐가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맥락은 이제 투표에 참여한 당원들 그리고 대의원들의 이 퍼센테이지와 관련해서 호남 지역이 뭐 충청 영남권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런, 지금 제일 떨어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예, 지금 보면 53.67%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에서도 맥락이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직전에 있었던 전당대회 당시에 호남의 투표율이 상당히 낮았었습니다. 네. 그때는 20%대였어요. 그때 나왔던 이제 언론의 분석이 호남이 어떻게 보면 권리당원 숫자도 수도권 다음으로 상당히 많고, 그런데 완전히 당심을 선뜻 내준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지금 그게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네. 민주당의 기저에는 그냥 정권 교체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영호남, 충청권, 강원, 수도권 할 것 없이 굉장히 공고히 흐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투표율도 상당히 높아졌고, 이걸 아주 산술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이게 눈에 띌 정도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한 마음을 보여줬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국민선거인단도 거의 당심 민심에 괴리 없이 전폭적인 지지가 이재명 후보에게 가 닿았기 때문에 네. 이런 게 하나의 흐름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거칠 것이 없어 보입니다만 아직 남아있는 변수 2가지가 굳이 꼽자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법 리스크. 사실은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어떤 빠른 심리로 뭔가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반명 빅텐트. 반명 빅텐트가 만약에 진짜 쳐졌을 때 그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느냐. 이 2가지 변수를 떠올려 봅니다. 저는.
그 사법 리스크는 솔직히 말해서 그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변수에 두고 네. 그 선거 전략을 짜거나 그거에 대해 무슨 기대거나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반명 빅텐트, 이게 반명 빅텐트인데 사실은 반민주당 빅텐트인데 네. 민주당과 이재명이 그냥 한 몸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반명 빅텐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위험은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 빅텐트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 있는 후보들과 특히 밖에 있는 한덕수 총리 대행과 그리고 이준석까지 포함을 하면은 그 빅텐트가 만들어졌을 때 이번에는 파급력, 만약 그것이 잘 이루어진다면은 파급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중도 보수를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봐요. 네. 지금은 이재명 대표는 지키기에 급급한 겁니다. 네. 오히려 뺏길 수 있는 부분은 보수가 어떻게 지금 경선과 앞으로 빅텐트를 통해서 중도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현재까지는 다 경선만 하고 있잖아요. 네. 둘이서 붙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땐 또 다른 얘기가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대선 과정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용 의원께서 바라는 점을 포함시켜서 개인 의견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